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요, 이 비가 정말 서럽게 쏟아지더니만 오후가 되니까 햇볕이 반짝 지금 났습니다. 비가 오다가 햇볕이 나니까 또 기분이 좋기도 하네요. 몸을 구부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구부릴 부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얘는 사람 인변의 이 우측 것을 우리는 관청부라고 그래요. 관청을 일컫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를 또 살펴보면 부자가 있어요. 사람 인변의 마디천. 이 자를 우리는 못못을 주고 부탁을 한다 해서 줄부자예요. 줄부. 또 부탁을 한다 해서 부탁할 부라고도 해요. 부탁할 부. 사람이 손으로 무언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다의 줄부라는 뜻이 되고요. 또 우리 재밌게 기억을 하자면 누군가에게 또 부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좀 아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비벼가면서 아부하는 거예요. 길동아 내 부탁 좀 들어줘. 또는 길순아 나에게 돈 좀 꿔줄래? 이러면서 막 아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손을 비비면서 부탁을 한다 해서 부탁할 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재미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지범자가 결합이 돼요. 그래서 그 마을을 의미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제 뜻이 확대가 돼서 관청을 큰 건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 지범자는 큰 건물이에요. 여기 이제 줄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준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었다가 이것이 크게 되면서 문서를 다루는 곳이다 해서 그런 곳이 어디죠? 바로 관청이에요. 그래서 얘가 관청 부자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사람 인자가 붙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을 생각해 봐요. 옛날에는 관청에 들어가면 괜히 죄도 안 지었는데 가서 괜히 이렇게 고개를 굽신거리죠. 뭐를 막 부탁을 하면서 대표적인 게 세무서일 겁니다. 그랬던 시절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몸을 구부리는 거예요. 관청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구부릴 부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이 자와 관련해서 부감이 있겠습니다. 예,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아래를 굽어본다, 살핀다 라고 하는 뜻이 부감이 되겠습니다. 이 시험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시험에는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고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팁이 나갑니다. 이 줄부자가 들어가면요. 무슨 소리가 날까요? 네, 거의 다 부자로 소리가 나요. 방금 배운 구부릴 부자, 그 다음에 썩을 부자, 입구가 들어가면 분부할 부, 말맞자가 들어가면 견마부, 육달월이 들어가면 오장육부 할 때 장부부, 들어맞을 부, 부자로 소리가 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응아를 가리키는 똥분자가 되겠어요. 이 자는 뭐 너무나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쌀미자에 얘가 못못이 다르다라고 하는 다를 이자가 되죠.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쌀을 먹었는데 누런 다른 게 나왔어요. 그것이 뭐다? 똥이다 해서 똥분자.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게 기억을 하고 계신데요. 원래 이 뜻은 이 쓰레바지를 양손에 들고 그 오물을 치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똥분자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억하려면 사실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기 쉽죠? 쌀밥을, 흰 쌀밥을 먹었는데 누런 응아 다른 게 나왔다 해서 똥분자가 되고요. 여기에서 요자는 왜 다를 이자가 되냐면 요거 있죠? 요자는 사람이 얼굴에 가면 같은 것을 뒤집어 쓴 모양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가면이나 이런 걸 뒤집어 쓰고 손을 막 이렇게 휘젓고 있는 그런 모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과 다르다, 행동이 다르다 해서 다를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 분자와 관련해서 분요가 있겠지요. 오줌 요자를 써서 분요하게 되면
똥과 오줌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오줌 요자도 주검시에 물 숫자잖아요. 우리가 물을 마셨는데 죽어서 나오는 물이 뭐다? 오줌이다 해서 오줌 요자, 물이 죽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해서 똥 분자 알아봤고요. 이 다를 이자가 들어가면 또 어떤 소리가 날까요? 네, 방금 똥 분자가 있었죠. 얘는 전부 다 다른 소리가 나네요. 분자, 기자, 또 익자, 대자. 이렇게 다른 소리가 나는 거는 특히 조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비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단, 비자가 되겠네요. 얘는 뭐 당연히 시를 의미하는 실사변이죠. 시를 의미하고 얘는 안일비라고 해서 부정을 의미해요. 안일비, 부정. 뭐 어긋나다, 뭐 옳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어긋나다, 옳지 않다, 부정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를 하게 되면 보통은 무명시를 이야기하죠. 예, 색이 없는 하얀 실이 보통입니다.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하얀 실이 아니래요. 그러면 울긋불긋 옛날 고대에는 비단이었겠죠. 예, 그래서 비단이라고 하는 비단 비자가 되겠습니다. 하얀 무명실이 아니래. 그것이 뭐다? 비단이다 해서 비단 비자. 지금은 실이 정말 아름답고 막 그 형형색색의 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자와 관련해서 비단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안열비자가 들어가면 비, 그 다음에 배로 많이 소리가 나네요. 이렇게 제가 다 챙겨 드리니까 이걸로 참고하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흘겨보다, 엿보다 라고 하는 흘겨볼 비자가 되겠어요. 얘는 눈과 관련이 있죠. 눈목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을 우리는 낮을 비라고 해요. 못못이 낮다, 바닥이다, 천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를 살펴보면 요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밭전자처럼 보이지만 밭전자는 아닙니다. 요자는요 원래 손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고대 사람들은 이 왼손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천하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천하다 또는 낮다 라고 하는 뜻에서 얘가 낮을 비 또는 천할 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고대나 옛날에 보면 항상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하잖아. 발을 보면. 그러니까 다 이렇게 눈을 흘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흘겨볼 비, 눈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 천한 사람을 눈을 흘겨본다, 엿본다 해서 얘가 엿볼 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요자를 쓸 때는요 잘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흰백자를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삐침을 길게 써요. 그 다음에 열십자를 쓰는 겁니다. 잘못 쓰시면 이렇게 꼭 밭전자를 쓰시고 열십자처럼 쓰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것이 아니고요. 흰백자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삐침을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야기를 만드는 게 특기잖아요. 이렇게요. 여기에 흰백이 있어요. 이 희다라고 하는 거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죠. 그래서 나는 깨끗한데 삐침,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몇 명? 10명이 있다. 그래서 깨끗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럽다라는 뜻에서 천하다, 낮다, 낮을 비, 천할 비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깨끗하지 않은 것이 10명이 있다. 그래서 낮다, 천하다 이렇게 챙겨 가시고요. 이 비자와 관련해서 비예라고 하면
눈을 흘겨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을 비자가 들어가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네, 거의 비자로 소리가 나네요. 흘겨볼 비, 육달월이 들어가니까 자라비, 비위 비자가 되네요. 병과 관련된 이 병질 엄자가 들어가니까 절일비, 우리 마비할 때 되겠죠? 네, 돌비. 신이 돕나 봐요. 돌비. 여자 여자가 들어가면 종을 의미하는 계집종비. 돌석자, 비석비. 패자로도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페페, 명찰을 의미하죠. 페페. 이 벼자가 들어가면 이 논에 벼하고 비슷한 피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피패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물이름 사자가 되겠어요. 여기 물이 관련이 있네요. 이 넉사자에 물수자가 결합해서 물이름 사. 네, 이 물이름 사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도끼 부자가 되겠네요. 이제도 여러분 그냥 저절로 이해가 가실 것 같죠? 이 도끼 근자에다가 요것이 이제 아비부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도끼다 해서 도끼부자, 아비부자의 부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그냥 아버지가 도끼로 나무를 콱 찍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자와 관련해서는요, 부가가 있겠습니다. 이 가자는 나뭇가지 가자를 써서 그 도끼의 자루를 의미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정권을 비유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해서 부가를 알아봤어요. 이 도끼 근자가 들어가면요, 얘도 다 각기 다른 소리가 나네요. 장인, 장인장, 가까울 근, 갈서, 빌기. 잘 챙겨 가시고요. 네, 계속해서 알아볼 한자는 불을 지르다, 불을 사르다 라고 하는 불사를 분자가 되겠는데요. 얘는 나무가 두 개니까 숲풀림이 되겠죠. 숲풀림의 불화자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숲속에 불을 지른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네요. 왜 숲속에 불을 넣을까요? 네, 옛날에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네요. 나무 사이로 사냥을 하게 되면 이 나무 사이로 이 나뭇잎에 가려서 이 동물들이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 불을 지르고 나면 그 동물들이 잘 보여서 불을 질러서 사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숲속에 불을 지르다, 불사를 분자. 이 분자와 관련해서 분서갱유가 있는데 정말 이 역사상으로 무시무시한 그런 사건이었죠. 이 난폭하기 짝이 없는 진시황이, 진시황제가 책을 불사르고 그 다음에 구덩이를 파서 선비를 산채로 매장을 했다고 그래요. 정말 끔찍하죠? 자기한테 대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책을 봐서는 안 된다 해서 책을 불사르고 선비를 죽였다고 하는 사건이 분서갱유가 되겠습니다. 수풀림자가 들어가면 또 어떤 소리가 날까요? 분자, 림자, 초자, 록자. 얘도 다양하게 소리가 나네요. 이렇게 제가 다 챙겨 드리니까 이걸로 참고하시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또 우리가 알아볼 한자는 무엇을 비유하다 라고 하는 비유할 비자가 되겠는데요. 얘는 임금벽이죠. 임금벽자나 또는 피할 피자. 요 주검시에다 입구자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볼기독이라고 배웠어요. 볼기독. 볼기에 독이 올랐네요. 왜요? 얘가 이제 임금벽이니까 임금님의 말은 법이다. 근데 법인데 임금님을 헐뜯었어. 임금님을 헐뜯어서 어떻게 돼요? 곤장을 맞죠. 그래서 엉덩이에 곤장을 맞아서 주검시, 시체놀이를 합니다. 볼기에 독이 올랐어요. 볼기독. 매울신. 이 볼기를 100대를 곤장을 맞아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겠어요. 그래서 매울신자가 들어가 있고요. 얘가 이제 임금벽, 피할 피자. 여기에 말씀 언자가 들어가 있네요.
네,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머리로 2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한다 해서 얘가 말씀 on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비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비유는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하고 돌려서 어떤 대상을 의미화시켜서 돌려서 말하는 것을 비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을 피해서 하는 말이 뭐다? 비유한다 해서 비유할 빗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친이나 남친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비유를 하죠? 너는 장미 같아. 당신은 별 같아. 달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빗자는 비유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이 임금 벽자가 들어가면 또 어떤 소리가 날까요? 네, 빗자와 벽자로 소리가 많이 나네요. 말씀 원자가 들어가면 비유할 비, 6달월이죠. 6달월이 들어가면 팔비, 그 다음에 피할 피, 열벽, 구수록자가 들어가면 둥근옥벽, 비유자가 들어가면 벼락벽. 네, 여러분 벽자와 빗자로 소리가 나요. 이 벽자로 대부분 소리가 나네요. 다음으로 또 우리 물가를 의미하는 물가 빈자가 되겠습니다. 이 물의 가장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물가 빈자가 되겠고요. 얘는 물을 의미하는 삼수변의 요 우측 거를 살펴볼게요. 진면자에 요런 자가 있죠. 적을소에 조개패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손빈자라고 합니다.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간다라고 하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작은 선물 하나를, 선물이니까 이거 제화겠죠. 조개패. 작은 선물 하나를 가져간다. 이거 빠뜨리시면 안 돼요. 예,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갈 때는 작은 선물 하나를 가져간다. 그래서 손빈자. 갈 때, 손님으로 갈 때도 가지만 옛날에는 돌아갈 때도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했다고 해요. 여기에 보면요. 전자사전에는 다른, 요렇게도 표시가 돼요. 이렇게 작을소에다가 요렇게 쓰면서 조개패가 이렇게 있는데요. 전자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폰트의 차이인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죠. 한일자를 빠뜨리실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이제 이 물숫자가 결합이 돼서 물가를 의미하는 물가빈이 되겠어요. 해서 이 빈자와 관련해서 사빈 하게 되면 이 모래가 깔려 있는 바닷가를 사빈이라고 합니다. 이 모래사자도 재미있죠? 이렇게 물숫자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물이 적은 곳이 어디다? 모래다 해서 얘가 모래사가 돼요. 모래사. 또 모래는 물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래겠죠. 네. 물가 빈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 손빈자가 들어가면 다 빈자로 소리가 나네요. 네, 물가빈. 여자 여자가 들어가면 아내를 나타나는 아내빈. 뼈 앙상할 알, 죽음하고 관련 있죠. 그래서 염할 빈, 빈자가 소리가 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한자는 방자하다, 교만하다의 뜻을 가진 방자할 사자가 되겠는데요. 얘는 길장, 어른장자예요. 길장 또는 어른을 뜻하는 어른장.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요. 얘가 앞으로 변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조금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수염이 긴 노인이 짧은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 길장, 어른장, 또 우두머리다 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예, 여기에 이제 얘가 분율자예요. 분율. 요거죠. 이렇게 손에 뭔가를 잡고 있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붓이에요. 그래서 붓을 잡고 있고 한일두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쓰는 게 붓이잖아요. 그래서 분율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방자하다, 교만하다 그러면 뭐 말로 행동으로 막 버릇없이 굴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점잖게 방자하게 어른한테 대들었어요. 뭘로? 붓을 들고 글로. 그래서 붓을 들고 어른한테 대든다, 방자하다 해서 방자할 사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기억이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사자와 관련해서 교사가 있겠습니다. 이 교사는 교만하고 방자한 것을 교사라고 하죠. 네, 교사를 알아봤고요. 여기에서 이거 나온 김에 우리 한번 알아가 볼까요? 이렇게 붓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붓율이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이게 날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꼬리 잘린 붓율이라고 합니다. 꼬리가 잘렸어요. 기억하세요. 꼬리 잘린 붓율. 여기에 이렇게 가로 알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글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글서. 어떻게 해요? 붓을 들고 한일 두이 글을 쓰면서 입으로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글서. 그 다음에 꼬리 잘린 붓율에 이것이 아침단이죠. 해가 바다에서 떠올라요. 아침이 돼서. 그래서 꼬리 잘린 붓율자에 아침 단자가 들어가면 얘가 낮주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글은 낮에 하죠. 지금이야 형광등이 있으니까 24시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밤이 되면 글을 공부를 못했죠. 어두워서. 그래서 글은 낮에 해가 있을 때 공부한다. 낮주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밭전자에 한일자가 결합이 되면 얘가 밭전. 붓으로 밭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화. 네, 글서, 낮주, 그림화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참고로요, 여기에서 부스가 얘는 가로왈입니다. 그 해일자 같죠? 날일자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글은 어떻게 해요? 입으로 읽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로왈이고요. 얘는 낮에 공부를 하니까 낮에 화나죠? 그래서 얘는 날일자예요. 해일. 얘는 보기만 해도 벌써 감 잡으셨죠? 밭전자가 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붓율자와 관련된 글자를 알아봤고요. 붓율자가 들어가면 방자할사, 물수자가 들어가면 나루진, 두인변이 들어가면 법률, 세울건, 굳셀건. 네, 대부분 건자로 소리가 많이 나지요. 네, 오늘 한자 끝장 김쌤은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